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축대라고 합니다. 주축대. 다 같이 주축대. 주축대는 메인 샤프트가 아니고요. 회전 축자를 사용합니다. 스핀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회전 축자를 써서 회전하는 축이라고 해서 주축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부분, 여기에 이제 척이 있고요. 척 앞에 공작물을 물리는 세 개 있는 것을 조라고 합니다. 척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작물을 지금 물리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척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멍에다가 꽂고 회전을 시키면 이 조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동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연동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동척은 말 그대로 하나씩 움직여. 이 조가 하나씩 움직이는 것을 단동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나를 돌리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연동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동척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혹시 크랭크축 압니까? 크랭크축이 뭐죠?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직선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 바꿔주는 그런 축이 이 크랭크축이 되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이 축이 서로 편심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면 이렇게 편심이 되어 있죠. 그럼 편심축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것이 단동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척이 하나씩 움직이니까 하나는 밀어넣고 하나는 빼버리면 이렇게 중심이 달라지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단동척이고요. 여기서는 저희는 그런 크랭크축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척을 쓰면 되겠죠. 연동척은 중심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중심 맞추기를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실습할 때는 연동척을 쓴다는 거. 특히 폴리텍 때라든지 그런 데로 가면 거기는 기능사 양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시험에는 이 크랭크축, 그러니까 편심 가공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단동척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공작물을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아까 공작물이 있었고요. 공작물을 물리겠습니다. 공작물을 이렇게 물리고요. 일단 그냥 물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공하는 것을 이거 보여줄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주축대가 있었습니다. 주축대에 보시면 레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이, 로우로 이제 전환해주는 레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회전수를, 그러니까 RPM이라고 하죠. 분당 회전수를 RP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RPM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동작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라고 하는 그 레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 가공이라든지 또는 자동 이송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레버가 되겠습니다. 주로 회전에 관한 레버들이 있는 곳이 주축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이 여기에 장착된다면 절삭 공구가 장착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절삭 공구가 좌우로 또는 전후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장치들이 있는 곳이 바로 왕복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왕복대. 왕복대 위에는 여기 공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구대가 있는데요. 공구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식 공구대라고 해서 공구가 여러 가지 장착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4개를 장착될 수 있는 그런 공구대가 있고요. 단식 공구대라고 해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중에 보시면 그 절삭 공구가 하나만 장착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장착했다가 빼내고 다시 또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단식 공구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무거운데 어쨌든 제가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지금 이렇게 베어링이 있고요. 여기 바닥에 보시면 여기 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나요?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요. 여기 보시고 이 바닥에 보시면 폼이 있나요? 이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쑥 들어간 게 있고 그냥 평평한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끼우고 이걸 회전을 시키게 되면 딱 소리가 나나요? 예, 그게 그 홈에 이제 장착됐을 때
그리고 계속 돌리면 다시 핀이 나왔다가 그 다음 부분에 또 가면 또 딱 소리가 납니다. 그 오른쪽을 미적시키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가지 않게끔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을 시키고 작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조여주면 되죠. 근데 조여줄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정을 시킬 때 이걸 손으로 그냥 잡고 당겨주면 돼요. 근데 이걸 망치로 막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 때 망치로 치고요. 조일 때 망치 치는데 그러면 망치로 쳐서 조였으니까 못 풀죠, 그죠? 그럼 망치 또 칩니다. 자꾸 치다 보니까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용접에서 붙였습니다. 용접에 붙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계속 치게 되면 이 장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치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 치고요. 살짝 조이면 됩니다. 알겠죠? 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망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막 찍힌 거 보이나요? 이따 망치 친 겁니다. 망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막 치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구대가 장착되어 있고 그 바닥 쪽에 또 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공구대가 전후로 움직이게끔, 철사 공구가 전후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핸들이 되고요. 여기서는 좌우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핸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건 뭐겠습니까? 여기 하나 더 있죠, 그죠? 조그만 거 하나 더 있네요. 뭐 더 정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무슨 숫자가 있습니다. 40부터 0, 그 다음 또 40으로. 여기서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볼트를 풀고 뒤에 있는 볼트를 풀게 되면 이 공구대가 이렇게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한번 보여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풀고 이걸 만약에 틀어주면 공작물은 정지되어 있고 절삭 공구가 이렇게 회전이 되죠. 틀어진 상태에서 이걸 돌리게 되면 기울기가 있는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뿔 같은 경우 원뿔 모양, 그죠?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게 되는 그런 원뿔 모양 가공하는 거죠. 이렇게 틀어버리면.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편하니까 이걸로 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공하게 되면 아무리 이게 정확하게 제로를 맞춘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있는 가공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 때때로 현장에서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편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어쨌든 정석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편의성보다는 정석대로 배우는 걸 좀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핸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예. 이것은 테이퍼 가공을 할 때 사용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축대하고 왕복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부속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심압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 같이 심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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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심압대의 이제 용도는요. 긴 공작물, 가늘고 긴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또 중앙에, 공작물 중앙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이 심압대가 되겠습니다. 가늘고 긴 공작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은 짧잖아요, 그죠? 근데 긴 공작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좀 휘어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중력 때문에 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절삭 공구로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당연히 깎이는 게 아니고 휘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도 하나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 핸들을 보시면요. 핸들 안쪽에 지금 구멍이 하나 표시가 있습니다. 홈이 있나요? 여기 홈이 있습니까? 이쪽이죠? 이것도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은 이것도 사실은 가늘고 긴 공작물이잖아요, 그죠? 이걸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센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센터 드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홈을 내고 여기다가 센터로 고정을 했던 겁니다. 고정을 시키고 가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요 심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까 여기 요 공구대를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기울기가 있는 가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이 스트로크가 행정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긴 공작물을 테이퍼가 있는 기울기가 있는 가공을 하고 싶을 때는 요 심압대, 요 앞에 보시면 여기 무슨 나사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예. 볼트가 하나 있죠, 그죠? 요걸 풀고 요걸 조이거나 풀게 되면 이 자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틀어지게 해버리면 저기 고정이 되어 있고 이걸 틀어버리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긴 테이프 가공, 그러니까 긴 기울기가 있는 가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실 실습할 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굳이 풀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주축대와 왕복대와 심압대를 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압대 보시면 밑에 여기 얹혀져 있죠, 그죠? 그리고 왕복대도 얹혀져 있습니다. 사실 주축대도 여기 볼팅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볼트로 이렇게 조여져 있습니다. 이만큼 잘려져 있는 거예요. 주축대와 왕복대와 심압대가 얹혀져 있는 이 부분을 베드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베드. 베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주축대, 그 다음 왕복대, 심압대, 베드. 요게 주요 부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어쨌든 네 가지라고 하는 거. 나머지 부분들, 공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속 장치입니다. 주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가공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공하기 전에 착용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장갑입니까? 보안경이죠, 그죠? 이쪽에 보안경이 있을 건데요. 방금 그 테이블이 하나 있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보시오. 보안경을 끼고 합니다. 너무 깎이면 안 되는데, 너무 깎이면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살짝 끼고 덮이지 않습니다. 네. 자, 번역 캘리퍼스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볼 건데요. 자, 가공해야 될 부분들이 뭐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길이 방향으로는 20을 가공할 거고요. 파이가 40, 그리고 가공해야 될 부분은 30, 20으로 가공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방향으로는 20으로만 가공할 거기 때문에 20만큼만 밖으로 나오면 되죠. 근데 20만 나오게 되면 이 조가 깎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 정도가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안에 들어가는 건 20인 거죠. 전체 길이가 50이니까 20만큼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번역 캘퍼스를 35로 맞추고 30으로 맞췄습니다. 맞추고 공작물을 물리는데 거의 이 조가 공작물을 겨우 끼워질 정도로 해둡니다. 이렇게 맞춰둡니다. 왜냐하면 너무 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풀어버리면 이렇게 물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조 3개 중앙에 물리는 게 아니고 위로 물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너무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깎이겠죠, 그죠? 또 심한 경우 공작물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어가 공작물을 겨우 물릴 정도로 이렇게 물립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아까 번역 캘퍼스 35를 빼뒀는데요. 30 이렇게 넣어서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조여주는 거죠. 조일 때는 꽉 조이도록 하십시오. 하다가 공작물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꽉 조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작물을 이제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전원을 켤 건데요. 저기 보시면 P5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있죠. 밑에다 쓰다듬으면 됩니다. 쓰다듬으시오. 누르지 말고. 네. 예, 파워 올리시고. 자, 올리게 되면 이제 불이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워 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워 소스를 켜게 되면 파워 램프가 불이 옵니다. 때때로 이 불이 안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램프가 나간 거죠. 그래서 불이 안 온다고 해서 전원이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램프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램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쿨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절상전을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절상전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선반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사용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인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회전을 해서 정확하게 공작물이 물려졌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큰 쓰임새는 없을 겁니다. 다른데 이제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emergency stop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비상정지죠. 급할 때. 근데 뭐 이렇게 막 사고 난 것 같은데 이게 누르기는 좀 급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페달만 밟아도 이제 전원이 꺼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저기 비상정지 스탑이 있다고 하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측을 회전하는 게 기계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1번하고 3번은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착시켜서 조금 내리면요. 완전히 오른쪽에 밀착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밀착시킨 상태에서 조금 더 내리면요. 소리가 납니다. 그죠? 소리 난 상태에서 더 내리지 마시고요. 오른쪽으로 밀착시킨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죠. 세울 때는 바닥에 있는 페달을 나눠서 밟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그죠? 브레이크 밟을 때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안쪽에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밴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브레이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뭐 한 번에 꽉 이제 그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제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오. 오른쪽으로 밀착시키고, 네. 이제 위로 올려주고, 네, 됐습니다. 좀 불안한데 어쨌든 됐습니다.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왜 오른쪽으로 밀착시켜야 되냐면, 그냥 올리고 내리면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중간에서 켜버렸다든지 그러면 작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밀착시켜야만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까 소리가 났을 때 밑으로 내려버리면 역회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과 깎아본 적 있습니까? 사과를 막 깎죠, 그죠? 이 뒤로 가면 깎입니까? 안 깎이죠, 그죠? 안 깎이죠, 당연히 안 깎이죠. 그런데 사과는 이렇게 뒤로 가면 안 깎이기만 한데, 이 공작 기계는 뒤로 가면 절삭 공구가 다 깨져버립니다. 절삭 공구를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노란색 코팅이 된 게 있죠. 요걸 인서트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서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단단한 대신에 잘 깨지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역회전을 하게 되면 안 깎일 뿐더러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역회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쨌든 여기 부속 공장에 있는 공작 기계, 특히 선반은 위로 올려야만 정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전을 시키고요. 자,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은 단면 가공을 합니다. 잘려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단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단면을 먼저 가공합니다. RPM은 거의 500 정도에 맞춰서 가공을 하는데요. 자, 먼저 단면 가공을 하겠습니다. 단면 가공할 때는 0.1에서 0.2 정도만 가공을 합니다. Z축으로 0.2 정도. (0.2씩) 가공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절삭 공구 앞부분에 있는 그 라운드, 그 R이 약 한 0.4에서 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4를 넘어가게 되면, 한 번에 0.4 이상을 깎게 되면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0.2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면은 완전히 가공이 다 되도록 하십시오. 공작물을 회전시키다 보면 이게 지금 단면이 다 깎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정지를 시켜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다시 가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이 다 됐다면 지금 보시면 이제 단면이 다 가공이 됐죠. 단면이 다 가공이 다 됐다는 걸 확인이 되면 Z축을 제로로 해둡니다. 축과 나란한 방향을 Z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축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을 X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와 Z축 두 개만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 축에 대해서 이제 나란한 부분이 Z축이기 때문에 Z를 제로로 잡았습니다. 제로에서부터 이제 20으로 가공할 거고 다시 10으로 가공할 겁니다. 그래서 제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다가 이제 다시 말하면 X를 0.5를 맞출 건데요. 표면에다가 터치를 하고요. 전체 다 깎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 깎이지 않은 상태에서 터치를 하고 앞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X를 다시 제로로. 자, 이렇게 하면 X축과 Z축을 이제 제로로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Z축은 제로가 맞는데 X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X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깎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가공을 하면서 이제 제로를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바깥쪽에다 지금 이제 제로를 맞췄기 때문에 40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공작물이 40이죠. 파이가 40인데 40에서 30으로 그리고 20으로 가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로에서부터 10으로 가공을 하고 다시 20으로 가공을 하면 가공이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이 공작기계에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 반지름 방향으로 보시면 실제로는 40에서 30을 깎을 때 5만 간 거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오고 저쪽에 5를 깎여야 10만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내가 10만큼 깎고 싶다 그러면 10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X가 10만큼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5만큼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름으로 10이 깎이게끔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로에서부터 이제 10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이 30으로 깎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X축으로는 2mm씩, 2mm씩 가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 디지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손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연결해서 계속 가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까지) 가공을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30에 길이 20으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거의 근접하게 되면요 툭툭 쳐서 맞춰줍니다. 천분의 5는 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밖으로 나오고요. 나와서 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를 깎았으니까 이제 4로 깎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치수는 0.1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5라든지 1000분의 2 정도는 무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가공을 할 때 손 모양을 이렇게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잡으면 엉덩이가 뒤로 쏙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 전달도 제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손을 이렇게 해서 잡으면 최대한 몸이 앞으로 붙겠죠. 그래서 힘을 쓰기도 좋고요. 가공하기도 용이합니다. 이렇게 잡지 않도록. 밀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밀링에서도 이렇게 잡고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10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파이 30에 22 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외경에다가 x를 제로를 잡았을 때 정확하게 40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0점 세팅을 할 때 많이 깎아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깎고 나서는 만약에 취소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차라리 취소가 크면 더 깎으면 되는데 취소가 작아져 버리면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터치를 할 때 전체 전 원이 다 터치가 되지 않도록 살짝만 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예. 네. 지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하는데 아까 측정하는 방법은 오른손 뭐 왼손잡이는 어쩔 수 없는데요. 오른손을 여기 엄지를 여기 바닥에 보시면 무슨 여기 손잡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고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요것을 이렇게 가서 측정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잡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되 최대한 이 그 닿는 면적이 넓도록 이렇게 좀 기울여 줍니다. 기울여 줄 때 이렇게 삐뚤어져 버리면 측정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수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이는 겁니다. 지금 치수가 30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밖으로 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측정을 하고 치수가 맞으면 그냥 빼내면 되겠습니다. 빼내면 됩니다. 거기에서 측정이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측정을 했을 때 치수가 제일 적은 치수, 그 치수가 정확한 치수입니다. 왜냐하면 지름보다 더 치수가 적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삐뚤어지면 치수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름이 제일 작은 치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반대로 지금은 외경이지만 내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경을 측정하려면 치수가 제일 큰, 그렇죠. 가장 큰 치수가 맞는 치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재야 되겠죠. 여러 번 재서 치수가 제일 작은 게 맞는 치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치수가 맞으니까 이제 그대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로, 14로, 16, 18, 20까지. 됐습니까? 네. 지금 0.03만큼 치수 오차가 있게끔 했는데요. 처음에는 관계없습니다. X축은. 왜냐하면 어차피 깎여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20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20입니다.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치수가 20이 나왔고요. 30. 그 다음에 깊이를 측정을 할 때는요, 반대쪽에 있는 것이 여기 안으로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홈이 있나요? 예. 홈이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절삭 공구를 한번 보시면 절삭 공구가 뾰족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어요. R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뾰족하게 되면 앞부분이 아주 정밀하게 깎일 수는 있지만 취약해질 수 있겠죠. 뾰족하면 잘 부러질 수 있고. 그래서 끝부분 항상 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쪽 부분 있죠. 여기 이 안쪽 부분은 직선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라운딩이 된다는 겁니다. CAD에서 보면 혹시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을 배웠습니까? 필렛 혹시 배웠나요? 끝부분이 라운딩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뾰족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오목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 측정을 할 때 이 뾰족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라운딩 되는 부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측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홈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네, 그렇게 측정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공이 끝났으면 이제 못따기를 합니다. 참고하죠. 네. 못따기 공구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못따기 공구를 뭐 장착하거나 뭐 탈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장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과정은 없을 건데요. 못따기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못따기만 하면 작업이 끝나는데요. 못따기는 C를 1로 합니다. 조금 이따 C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C가 사실 챔퍼죠. 못따기는 지금은 제가 장갑을 끼지 않고 공작물을 빼내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공작물을 빼낼 때는 장갑을 끼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뜨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씌워줬기 때문에 아주 뜨겁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뜨거울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만져보시면 지금 따뜻한 정도입니다. 지금.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가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돌려서요. 뒷부분에도 못따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역순으로 지금 가공을 했지만 처음부터 못따기를 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 좀 공작물이 고정이 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체를 물려가지고 가공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가공하기 전에 먼저 못따기를 하고 뒤집어서 가공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공이 끝났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뭐 그런 뭐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그죠? 예,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높이도 측정을 하고 똑같이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을 해서 도면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도면에 예를 들어서 뭐 20, 30 실제로 관리해야 될 건 20, 10, 20, 30입니다. 30에 만약에 치수가 내가 29.9가 나왔다면 여기다가 빨간색 펜이나 또는 뭐 다른 펜으로 29.9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20이 나왔으면 20 그대로 써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측정을 잘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공한 치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뭐 길었지만 어쨌든 선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뭐 잘 모르죠, 그죠? 다음에라도 혹시 중간중간에 뭐 물어볼 것이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뭐 질문에 답변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웬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이 빌딩 쪽으로 갈 건데요. 하긴 잠시 쉬었다고 할 거 아니면 예, 화장실. 네, 그러면